자, 4명이 일렬로 서서 사진을 찍을 때 준영이와 희선이가 양 끝에 설 확률을 구하시오. 준영이와 희선이가 양 끝에 설 확률을 구하시오. 어디 쓴다고? 양 끝에 쓴다고. 준영이하고 희선이는. 그러면 확률이니까 4명이 일렬로 서서 지금 4명이 일렬로 서는 모든 경우 중에 말이에요. 4명이 일렬로 서는 모든 경우 중에서 요 2명이 양쪽에 서는 거예요. 그 양쪽에 요 2명 준영, 희선이 서는 방법은 이때. 그럼 여기 이제 준영이하고 희선이가 딱 썼지. 남아있는 2명은 요렇게 해서 저끼리 배열하면 되겠지. 양쪽이니까 이제 이거는 흔들면 안 돼. 그게 또 곱하기 2팩이다. 됐지? 계산하면 해준다. 이상하게 혹시 또 계산할 수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팩토리얼끼리 있을 때는 바로 약분을 해버려야 돼. 이거 막 계산하면 안 되고 당연히, 그지? 요거는 2 곱하기 1, 요거는 4, 3, 2니까 약분하면 뭐가 나와? 4 곱하기 3이 나겠지. 2팩만큼 나눠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2 나누면 분모는 6이니까 6분의 1이다. 137.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 임의로 한 개를 택할 때, 부분 집합 중에 임의로 한 개를 택할 때, 그럼 부분 집합은 몇 개 생겨요? 원소가 5개니까 2에 5승계, 즉 32개의 부분 집합이 만들어요. 공집합부터 포함해서 쭉 만들어지는 집합이, 자, 이렇게 집합이 총 몇 개 있냐면 32개가 이렇게 있어요. 부분 집합. 요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택할 거야. 그러니까 32개 중에 택하기 때문에 32분의 32개 중에 한 개 택하니까 32분의 5를 포함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는 거야. 5를 포함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 안에 5가 들어있으면 안 돼. 그 안에 5가 없을 확률을 구하래. 5가 들어있으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5를 빼고 만들어진 요 부분 집합. 그 안에는 절대 5는 없었다. 그래서 5를 빼고 부분 집합을 만들면 2의 4승, 즉 16이 되겠지. 그래서 요 32개 중에 그 16개는 5가 포함되지 않은 형태야. 그래서 이것도 2분의 1이다. 자,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 xy의 순서상 xy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택할 때 xy가 2400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xy가 2400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이것을 만족하는 양의 점수. 자, 138은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좀 잘 정리해. 정리해서 교과서 문제니까, 그지? 교과서 문제니까 깔끔하게 딱 정리해. 이것을 만족시키는 양의 점수, 자연수. 그래서 0, 100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그지? 자연수만 써야 돼. 그러면 1하고 99가 있을 거고, 2하고 98이 있을 거고, 3하고 97이 있을 거고, 쭉 가서 마지막에는 99하고 1, 여기까지 가요. 100하고 0은 안 된다 했다. 양수, 자연수만 써야 돼. 요건 앞에 숫자만 보면 돼. 1부터 99가 쭉 써지네. 요 총 개수는 몇 개? 99개. 99개 중에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 99번호 이렇게 돼. 99번호. 그 다음 요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상은 몇 개 있는거를 찾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억지로 찾으면 되는데, 억지로 찾아버리면 나중에 찾는 게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찾아버리면 잘못 찾을 수가 있어. 그렇게 찾아버리면. 자, 그래서 요 99개 요렇게 찾아도 되고, 요거는 그냥 따로 뭘 안 배워도 요거 만족하는 자연수 순서상은 99개도 바로 찾을 수 있지. 그런데 우리가 중복조합에서 이미 배웠잖아. x 더하기 y가 100이 될 때, 자, 음한인 정수에 하면 요 xy 중에 합쳐서 하여튼 100개를 가져오면 되잖아. 요 두 개, xy 두 개 중에
중복을 해서 100개를 가져오면 요거는 아닌 정수해야 돼. 음이 아닌 정수. 즉 0,100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상태로 구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자연수를 구하는 거래. 자연수에. 자연수에는 항상 어떻게 x도 한 개, y도 한 개를 미리 가져오면 이제 몇 개를 더 가? 98개만 더 가져오면. 그래서 2h98. 2h98. 자연수에 구하는 거야. 자연수에. 자, 요거를 계산해보면 이제 마찬가지로 99가. 요 뜻을 알고 있어야 돼. 아까와 같이 그렇게 하는 건 중복조합을 안 배운 상태 같으면 그렇게밖에 못하지. 중복조합을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이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전체 개수가 99개예요. 이제 또 뭘 알아놓냐면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사이의 관계.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자, 이거는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수학하면서는, 수학하는 동안에는, 고등학교 수학하는 동안에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항상 알고 있어요. 자, A가 양수고, B도 양수가 됩니다. 두 수를 더하면, 2를 나누면, 요게 두 수를 더해서 나누기, 이런 거를 우리는 산술평균이에요. 산술평균. 자, 두 개를 곱해서 제곱근을 채운 것을 우리는 기하평균이다. 이런 거를 기하평균이다. 산술평균, 기하평균 사이의 관계를 묻는 거지. 이렇게 된다라는 게 있었어요.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등호는 두 수가 같을 때 성립하다. 이거는 모르면 안 돼. 항상 식은 우리 대부분 알고 있을 거야. 지금까지 많이 썼으니까. 식은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전 문제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쓰일 수 있느냐, 그거 설명한다. 자, 지금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두 개를 더하면 100이야. 이 말은 합이 일정이다. 합이 일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 뜻이 x, y는 막 변해. 하지만 더하면 무조건 100이 된다. 그게 합이 일정하다. 자, 합이 일정해버리면, 합이 일정하면 요게 뭘로 바뀌어? 예를 들어 지금 100이니까 여기 숫자로 바뀌지. 여기가 숫자로 바뀌어. 숫자로 바뀌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면 50이 될 거고, 숫자로 바뀌면서 50이 되고, 2 루트 AB 이렇게. 자, 양변 제곱했다 생각해봐. 그럼 이건 50이 제곱이 되고 4 곱하기 AB가 돼서 다시 4를 나눠버리면 4분의 50의 제곱이 되고 AB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쪽이 숫자니까 지금. 이쪽이 숫자니까 이쪽에 있는 문자의 값은 숫자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AB는 요거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 말은 이게 무슨 값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수의 즉 AB의 최대값이라는 뜻이네. 요수가 AB의 최대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다. 합이 일정하면, 자, 어디가 어딘지를 막 헷갈려. 그럼 요 식을 머릿속에 딱 생각해봐. 합이 일정하면, 요쪽이 숫자가 되면, 이 말이잖아. 그치? 합이 일정하면 하는 건 요게 숫자야, 숫자. A 더하기 B가 어떤 숫자다, 이 말이야. A 더하기 B가 숫자다, 이 말이야. 합이 일정하면. 그러면, 곱은 어떤 숫자보다는 작거나 같지. 우변은 좌변보다 작거나 같잖아. 작거나 같대. 그 말은 최대값이라는 거야, 최대값. 합이 일정하면, 곱은 최대값을 갖는 거예요. 그 최대값이 바로 요게 되고, 언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등호가 성립할 때, 즉 두 수가 같을 때 요거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합이 일정하면 곱은 최대가 되는 거야. 언제? 두 수가 같을 때. 합이 일정하면 곱은 최대값을 갖더라. 두 수가 같을 때. 그럼 반대로 이제 이쪽이 곱이 일정했다. 이쪽이 일정했다. 그럼 이쪽이 숫자잖아, 숫자. 그러면 두 개를 더하는 값은 어떤 숫자보다는 크거나 같지. 합은 최소값을 갖는 거예요. 요거보다는 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언제? 두 수가 같을 때. 다시 정리할게. 요 식을 보고 이제 만드는 걸 봐. 합이 일정하면. 요 식은 이제 우리 많이 썼으니까 머릿속에서도 생각할 수 있지. 헷갈리면 적어 놓던가. 합이 일정하면 이쪽이 숫자야. 곱은 작거나 같지. 곱은 최대값을 갖는 거야. 합이 일정하면 곱은 최대값을 갖더라. 언제? 두 수가 같을 때. 반대로 이제 곱이 일정해. 이쪽 곱이 숫자야.
그럼 합은 뭐보다 크거나 같지? 그럼 합은 뭘 갖는다고? 최소 값을 갖더라. 역시 두 수가 같을 때. 됐죠? 합이 일정하다, 곱이 일정하다 라는 말이 나올 때 항상 산술 기하평균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자 이 말이야. 자, 이제 문제 푼다. 요런 배경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요거를 풀이할 때 깔끔하게 풀이할 수가 있어. 자, 먼저 이렇게 되는 순서상은 총 99상이 만들어졌지. 그 중에 요렇게 되는 곱해서 더해서 100이 되는 수 중에 곱했을 적에 2400이 되는 2400보다 이상이 되는 건 언제 그렇게 되나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곱했는 게 제일 클 때는 언제야? 이 두 수가 같을 때라 했잖아. 그래서 x, y 이거의 최대값은 두 수가 같을 때니까 50 곱하기 50. 최대값은 50 곱하기 50, 즉 2500이다. 이게 제일 큰 거예요. 더해서 100이 되는 게 몇 개 있어? 99개가 있어. 99개. 그 99개 중에 곱하면 제일 큰 게 언제냐면 50 곱하기 50 이렇게. 이게 제일 클 때야. 그럼 나머지는 이제 그보다 작아지겠지. 그 앞에는 얼마인데? 40 곱하기 51. 그 앞에는 48 곱하기 52. 이렇게 계속 내려갈 거야. 그럼 이게 2500, 이게 제일 큰 거야. 2500이. 그 다음에 점점 작아지겠지. 이게 제일 크다 했으니까. 쭉 가다가 40 곱하기 60 해주면 이게 뭐야? 이게 2400이다. 이게 2400이다. 2500에서 요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면 점점 작아져. 멀어질수록. 근데 2400이 되는 순간은 40 곱하기 60 하면 2400이 돼. 그럼 앞에는 뭐고? 39 곱하기 61이 되겠지. 이 수는 돼, 안 돼? 이건 안 돼. 2400보다 작기 때문에. 2400보다 이상인 게 몇 개 있나를 찾는 거야. 2400보다 이상인 거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2400 이상. 요거하고 요거. 그럼 그 밑에는 또 어떻게 돼? 이건 이제 51로 넘어가겠지. 그럼 이건 당연히 49가 되겠지. 요거 두 개가 자리가 바뀌면서 밑에 또 쭉 서지겠지. 똑같은 식으로. 요거 두 개 자리만 바뀌면서 그대로 또 계속 내려가. 왜냐면 이쪽은 커지고 있고 이건 작아지고 있어. 그럼 40부터 49까지니까 0부터 9까지 하면 여기 10개예요. 10개. 당연히 여기도 10개가 나와요. 여기 가운데 한 개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총 11개가 몇 개 중에? 아까 99개 중에 11개 해서 9분의 1이 됩니다. 합이 100이 되는 건 총 99개가 있어요. 그 99개 중에 요 11개는 곱이 2400보다 크다. 크거나 이상이다. 이거를 막 찾으면 봐라. 찾기 쉬운 게 아니다. 막 찾으면 안 쉬워. 그래서 이거는 아까 했던 산술 기하평균 그 내용을 잘 정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바꾸면 조금 하기가 쉽다. 이게 제일 크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 이게 두 수가 같을 때 제일 크게 된다. 곱은. 제일 큰 것부터 찾으면 이렇게 순서를 쭉 갈 때 그 양쪽으로 봐. 계속 이 같은 게 나오는데 그게 점점 작아진다. 어디까지만 해야 돼? 2400이 될 때까지만 해야 돼. 2400. 2400 이상이다. 자, 특별한 거는 몰라도 되는데, 자, 요거는 알아둬야 돼. 집합 우리 관계 중에 뭐는 알아둬야 되느냐면, 우리 드모르강 법칙 하는 거 기억나지? 드모르강 법칙. A 합 B 전체의 여집합은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이 정도를 알고 있어요. 물론 반대로도 마찬가지. 교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지.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 이 정도를 알게 돼. 이런 걸 우리는 드모르강 법칙이다. 드모르강 법칙. 그 다음에 A 빼기 B. 이거 뭔지 알지? A 빼기 B. 자, 벤다이그램으로 보면 A 빼기 B는 요거예요. 요거. 요게 A 빼기 B죠. 자,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A는 맞는데 B는 아닌 것 이 말이지. A이고 B가 아닌 것.
이것도 모르면 안 돼. 요식 딱 보면, 아, 요게 A 빼기 B구나. A 교 B 여집합을 막 펜다그램 그리는 게 아니고, A 이고 B가 아닌 것, 요런 거를 딱 보면, 요게 A 빼기 B구나.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요 정도는. 자, 그래서 이제 이쪽을 봐. 문제를 그대로 쓰는데, A와 B는 배반이다. 이제 배반 알겠네. A, B가 배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데? A 교 B, 즉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없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없다. 이 말이 배반이다. 이런 뜻이다. 배반.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조건이 PA는 4분의 1이다. 이게 주어져 있네.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잘 정리해야 돼. 이거를. 아, 이게 8분의 1이구나. 아니지. 이 말은 P. 자, 드모르강 써봐. A 합 B의 여집합. 이거의 확률이 8분의 1이다. 이 말이야. 이 말은 A 합 B가 아닌 쪽에 8분의 1이야. 그 말은 A 합 B에 얼마가 있다는 뜻이야. 8분의 7이 있다. 나머지는 요 안에 다 있어. A 합 B의 여집합에 8분의 1이 있더라는 이 말은 A 합 B에 8분의 7이 됐다는 거야. 자, 이거를 이용해서 뭘 구하라고? PB를 구하라고 했지. 이거를 이용해서 PB를 구하라. 자, 우리 두셈 정리. A 합 B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 B. 집합하고 똑같아야지. 집합에서 A 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개수 더하기 B의 개수 빼기 교집합의 개수.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두 사건은 배반 사건이다 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요게 없는 것 같아요. 요게 0이에요. 그럼 결국 PA 합 B는 요거하고 같은 말이지. PA 합 B는 요거하고 같은 말이지. 배반 사건이다는 뜻으로. 자, 그러면 PA 합 B가 여기 8분의 7이다. 조금 전에 문제에 나와 있고, 8분의 7은 PA가 4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PB를 구해준다. 우리가 지금 찾는 게 PB가 됩니다. 그럼 여기 8분의 2니까 PB는 8분의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 2학년 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중국어와 일본어를 배우고 있어요. 자, 중국어를 배우는 남학생이 90명, 여학생이 70명, 합계 160명. 일본어를 배우는 남학생이 요렇고 여학생이 요렇게 있어. 합계 160명. 그래서 전체는 320명. 그러니까 표가 이렇게 딱 나와 있지. 자, 이렇게 표 나와 있는 거는 엄청 쉬운 거야. 이 학생들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중국어를 선택한 학생일 때 이렇게. 이 학생 중에 임의로 딱 뽑으면 중국어를 배울 수도 있고, 임의로 뽑으면 일본어를 배울 수도 있고, 둘 다 될 수 있잖아. 그건 요건 제한을 했어. 뽑은 한 명이 중국어를 선택한 학생일 때 이런 게 바로 조건부 확률. 이런 게 조건부 확률. 자, 조건부 확률은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전체 중에 그 조건을 만족하는 그 일부분을 전체로 보는 거야. 분모가 바뀌는 거야, 확률에서. 그래서 어디를 봐야 돼, 이제? 중국어를 선택한 학생일 때 하기 때문에 요것만 보라는 거야, 요것만. 이쪽은 아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해됐지? 중국어를 선택한 학생일 때 하는 거는 중국어를 선택한 학생들만 다 모아놓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누구를 뽑았지? 무조건 그 사람은 중국어야. 내가 뽑았지? 일본어는 있으면 안 돼. 무조건 중국어만 있어야 돼. 내가 뽑은 한 명이 중국어를 선택한 학생일 때, 그는 이 말이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은 그냥 없다 생각하면 돼. 요게 전체 학생 수다, 이렇게 생각해. 그럼 전체 학생이 몇 명인데? 160이라고 해. 320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해됐지? 조건부로 그것만 잘 이해하면 돼. 전체는 160명이야. 자, 근데 그 학생이 남학생이야, 남학생. 남학생은 몇 명? 165명,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지, 그지? 어디서? 요 안에서만 보라 했지. 요 165에 그 안에 일본어도 들어있잖아. 90명이 되는 거야, 남학생 수는. 160명 중에 90명이 돼. 분모가 바뀌었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 분모가 바뀌었다.
140번. 고등학교 책에 나오는 문제 중에 손가락 안에 드는 문제, 쉬운 문제. 자, 141. 표본 공간에서 표본 공간이 뭔데? 어떤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모아놓은 거. 즉, 전체 집합이다 생각하면 되지. 전체 집합. 두 사건 AB가 배반 사건이다. 두 사건 AB가 배반 사건이다. 자, 이게 두 사건 AB 배반이야, 배반. 배반 또 나왔네. 배반이 되면 PA B가 0이다. 이 뜻을 자꾸 생각을 하고 봐야 돼. 자, 그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집합을 표현한다면 AB는 이렇게 생겼다. 이런 뜻이야. 교집합이 생기면 안 된다. 교집합. 이해됐지? 교집합이 생기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 사건 C는 A의 여사건이다. 이렇게 했어. 사건 C는 A의 여사건이다. 했어. C가 어딘데? A의 여사건이야. 자, 여집합이 나오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전체 집합이 없으면 여집합은 생각할 수 없다. 그지? 여집합이 나오면 전체 집합을 생각하고, A의 여사건이다 했기 때문에 A를 뺀 나머지, A의 여사건이다 했기 때문에 A를 뺀 나머지 이 빨간 부분이 C집합이다. 빨간 빗금친 부분이 C집합이다. A가 아닌 이 말이니까, 그지? A가 아닌 이런 뜻이야. 빨간 부분이 C가 돼. 이제 문제 다 적었네. 자, A, B는 0이 다 아니야. 공사건이 아니야. 자, 이제 보자. A 교 B는 0이다. 그렇지. 뚝 떨어져. 물론 여기서도 알 수 있고, 그지? 이거는 맞는 말. A 교 B는 0이다.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A 교 B는 0이다. 맞고. A 합 C는, 자, A는 요거지, 요거 파란 거. C는 뭔데? A 여집합. 그럼 A하고 A가 아닌 거 합치면 전체돼, 전체. 전체는 확률이 1이란 말이야. 전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률이 1이야. A하고 A가 아닌 것, A하고 A가 아닌, 여기 남학생과 남학생이 아닌 하면 합치면 전체가 다 되죠. 항상 어떤 집합과 어떤 고집합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고, 어떤 집합과 그거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어떤 거하고 아닌 거하고니까 교집합 나올 수 없고, 합집합을 해버리면 전체가 됩니다. 자, PB하고 PC는, 자, B는 C 안에 들어있지. 요 빨간 빗금친 안에 들어있잖아. 그래서 B는 C의 부분집합. 이 B라는 것은 C의 이렇게 부분집합. 그러면 확률은 요 확률이 요 확률보다는 어떻게 되나? 크다가 아니고 두 집합이 같을 때도 우리가 부분집합이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등호가 이렇게 붙을 수 있다. 빨간색은 B를 포함해서 B하고 C만 그릴게. 지금 C는 어디가 C냐면 요게 B야, B. 요게 B고, B가, 그 다음 C는 이만큼이 C지. A 신경 쓰지 말고 A 없다 생각하고 B하고 C만. B는 요렇게 생겼으면 B를 포함해서 이 부분이 C가 돼. 그래서 B가 C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B가 C의 부분이지. 그러면 확률이니까 확률은 뭐고? 전체 개수분의 요거 개수, 전체 개수분의 C 안에 들어있는 개수, 그게 확률이잖아. 그럼 개수를 묻는 거랑 같은 거예요. C 집합 안에 들어있는 개수는 B 집합 안에 들어있는 개수보다는 크다가 아니고 같을 수도 있잖아. 그지? 부분 집합일 때는 두 집합이 같을 수도 있잖아. 여기 등호 붙는 거 이해 잘해야 돼. PB분의, 요거는 PB분의 조건 확률, PA 교 B 이렇게 돼. 근데 A 교 B가 뭐라 했어? 0이랬죠. 아, 이 분자가 0이네, 0. 아, 그럼 이게 0이래요. 0은 0보다 크고 했으니까 이게 틀려. 0은 0보다 크고 클 수가 없지. 0은 같으니까. 그게 틀렸고. 그 다음 5번 볼게. 5번은 PB분의 PB교 C. PB분의 PB교 C. 자, 여기 봐. B하고 C 교집합은 뭔데? B는 C 안에 이렇게 들어있잖아. B는 C 안에 들어있는 거. 뭐 교집합을 하면 뭐가 돼? B가 되지. 합집합을 하면 뭐가 돼? C가 돼. 요게 B하고 같은 거야. 그 분모도 PB, 분자도 PB네. 분모 분자 같네. 같으니까 1이 돼.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야.
두 사건 AB에 대해서. 자, 이렇게 주면 봐. 문제를 그냥 잘 정리해 볼게. 있는데 왜 정리해요?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자, 먼저 PA가 3분의 1이네. A 확률이 3분의 1이다. PB의 여집합이 4분의 3이 아니고, 이 말은 PB가 4분의 1이다. 당연히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되겠지. B의 여집합이 4분의 3이 아니고, B가 4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PA 분의 PA 교 B잖아. 이게 3분의 1이야. 근데 우리 PA는 3분인 거 알고 있잖아. 양변의 PA를 곱하면 결국 이게 3분의 이렇게 곱해지겠지. 자, 그래서 이것도 뭘 준 거냐면, PA 교 B가 9분의 1이다. 요렇게 준 거예요. PA 교 B가 9분의 1이다. 요런 식으로 문제가 돼. 이제 이건 다 정리됐어. 다 우리가 알아봤어. 이제 구하는 게 뭐냐면, PB의 여집합 분의 PA교 B의 여집합. PA교 B의 여집합. 자, PB의 여집합은 B가 4분이니까 4분의 3이다 해도 되고, 문제 아예 줬잖아, 그지? 요걸 썼대. 이 분모는 4분의 3인 거는 너무 쉽게 알 수 있어. 분자를 잘해야 돼, 분자. 분자를 아까도 한번 했잖아. 요게 뭔데, 요게? A이고 B가 아닌 거는 A 빼기 B야, 그지? 요거는 P, A 빼기 B, 이거를 구해. P, A 빼기 B. 근데 P, A 빼기 B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요거밖에 없잖아. 그럼 이제 A 빼기 B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해봐. A가 요렇게 있고 B가 요렇게 있어. A가 요렇게 있고 B가 요렇게 있어. 그럼 A 빼기 B가 어딘데? 여기잖아요. 요게 A 빼기, 요거를 구해야겠지. 요 확률을 구해야 돼. 그럼 이 확률은 어떻게 하면 돼? 이 확률은 분모는 4분의 3이 그대로 있고, 요 확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A에서 뭘 뺀다고? 요걸 빼야 돼, 요걸. B를 빼면 안 돼, 그지? A에서 B를 뺀다는 것은 B를 빼는 게 아니고 A교 B를 빼는 거야. 요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요렇게 넘어가는, 여기를 아마 틀리기 쉬울 거예요. 여기서 요렇게 넘어가는 요 부분이 틀리기 쉬워요. 왜 이렇게 표현했는데? A하고 A교 B는 있거든. 자, 그래서 분모는 4분의 3이 되고, 분자는 3분의 1 빼기 A교 B가 9분의 1이다 해서 요 부분 정리해주면 보기다. 주어진 조건을 먼저 그대로 표현한 다음에 우리가 구하라는 걸 표현을 해봤더니 분자가 문제네, 그지? A 빼기 B, A 빼기 B가 될 확률은, 요 부분이 될 확률을 어떻게 찾냐면, A 중에서 A교 B 해당하는 부분을 뺀다, 이 말이야. B를 빼면 안 돼. A에서 B를 빼면 안 되고, A에서 A교 B, 그것만 빼야 그게 A 빼기 B더라. 요거 잘 기억해야 돼. A 빼기 B에서 또 틀리지 말고. 그게 132, 40. 그럼 143. 어느 축구팀이 홈 경기와 원정 경기의 순서로 두 번의 경기를 하는데, 홈 경기에서 승리할 확률은 3분의 2고, 홈에서 승리했을 때 원정에서 승리할 확률을 R이라고 할 때, 축구팀이 홈 경기와 원정 경기에서 모두 승리할 확률을 구하시오. 자, 저 앞에 한번 나왔다. 저 앞에 우리 지나간 문제 중에 이거 혹시 기억나는 거 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살 확률이 얼마더라. 자, 삼각김밥을 사고, 또 뭐더라? 뭐 하여튼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뭐 그거를 살 확률이 얼마더라. 이때 삼각김밥과 그거를 살 확률을 구하라. 그 문제 있었습니다.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나올 거야. 그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홈 경기에서 이길 확률을 A라고 하자. 홈 경기에서 이길 확률을 A. 그럼 A는 3분의 2네, PA는.
원정 경기에서 승리할 확률을 B다. 이렇게 해서. 원정 경기에서 승리할 확률을 B다. 자, 그러면 그거를 표현한다, 이제 문제를. 홈 경기에서 승리할 확률이 3분의 2더라. 자, PA가 3분의 2다. 이거는 이제 그냥 다 쉽게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홈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원정 경기에서 승리할 확률. 어디에서 승리할 확률? 원정 경기에서 승리할 확률. 그럼 원정 경기는 B잖아, B. 이 확률을 R이라고 했다. 이 말이 아니고, 홈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바 A, 이 사건이 먼저 일어나줘요. 홈 경기에서 이기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주고, 원정 경기에서 이긴다. 자, 그래 놓고 뭘 구하라 했냐면, 홈 경기와 원정 경기를 모두 승리할 확률이야. 뭘 구하라 했냐? P, A교 B를 구하라. 이게 3분의 1이 되더라. 이때 R을 구하시오. 요거는, 요게 잘 이해가 되대. 요 부분 특히, 요 부분이 잘 이해가 돼. 풀이는 다 됐네. A는 나와 있고, 교집합도는 요것만 표현하면 돼. 요거는 PA 분의 PA교 B지. A가 먼저 일어나는 상황. 이게 R이 R. 그럼 R은 PA 분의 PA교 B니까. PA가 3분의 2가 되고, PA교 B는 3분의 1. 그래서 그 확률은 R은 2분의 1이다. 풀이는 어려운 거 없다, 그지? 요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이제 안 돼서 틀릴 수 있고, 표현만 돼버리면 뭐 풀이야 쉽지. 중요. (144) 빨간 공과 파란 공을 합하여 7개의 공이 주머니에 들어있다. 주머니에 공이 7개가 있어. 7개. 7개의 공이 있다. 공이 7개 있더라. 7개가 있는데 빨강, 파랑을 합쳤나. 빨간색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도 이렇게 들어있는. 개수는 몇 개인지 몰라. 하지만 총 7개다. 이렇게. 갑과 을이 차례대로 공을 하나씩 꺼내. 자, 갑이 하나를 꺼내고 그 다음에 을이 하나를 또 꺼내고 갑과 을이 차례대로 하나씩 공을 꺼내. 자,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고 뭐 이렇다 했다. 그지?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더라. 갑이 빨간 공을 꺼내고 을이 파란 공을 꺼낼 확률이 7분의 2다 있어. 자, 갑은 뭘 꺼내야 되느냐면 빨간색 공을 꺼내고 그 다음 을이 파란색 공을 꺼낼 확률을 계산했더니 그게 7분의 2가 됩니다. 이때 파란 공이 몇 개 있노? 이렇게. 파란 공이 몇 개 있다고? X 개 있다. 이렇게. 파란 공이 개수를 구하랬기 때문에 파란 공이 몇 개 있노? X 개 있다. 그럼 빨간 공은 몇 개 있는데 7-X 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빨간 공을 꺼내야 돼. 자, 현재 몇 개 있는데? 7개가 있네, 현재.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빨간 공의 개수는 7-X니까 이게 확률이겠지. 그리고, 자, 조건 확률.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기 때문에 조건부야. 뭐가 빠졌냐면, 빨간색 공이 하나 빠진 거야. 그럼 전체 개수가 변했네, 6개. 조금 전에 빨간색 공을 하나 빼냈으니까, 전체 개수는 6개를 했고, 파란색 공은 여전히 X개가 있다, 그지? X, 이렇게. 이게 확률인데, 그 확률이 7분의 2라고 했어. 그 확률이 7분의 2다. 양변에 7은 곱해서 7 날리자. 자, 그리고 6을 곱할 거예요, 나중에. 그럼 요식이 7-X 곱하기 X를 했더니 6이 12가 되겠지. 그럼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가 0이 되고 3, 4, 12에 요 X는 셋 또는 4. X는 3 또는 4. 자, 이게 파란색 공이겠어. 내가 지금 구하는 게 X지. 자, 그런데 파란 공이 빨간 공보다 많다고 했지. 파란 공이 3개가 되면 빨간 공은 4개가 되죠. 빨간 공이 더 많지. 파란 공이 4개가 되면 빨간 공이 3개가 되죠.
그래서 답은 4가 된다. 답은 3개가 돼도 되고 4개가 돼도 되는데 요 조건 때문에 답이 3, 4 중에 4가 됐다. 파란색 공이 더 많더라는 조건. 자, 44번은 복잡한 문제 아니다, 그지? 문제만 조금 길어 보이지. A 주머니에는 검은색 3개와 흰색 2개가 이렇게 들어있다. 자, B 주머니에는 검은색 2개와 흰색이 1개가 이렇게 들어있어. 두 주머니 AB 중 임의로 1개의 주머니를 택하여 임의로 동시에 2개를 꺼낸 바둑돌이 모두 검은색일 때, 모두 검은색일 때, 자, 내가 두 주머니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거기서 2개를 꺼냈어, 2개를. 그러면 그게 모두 검은색만 나오나? 아니지. 둘 다 흰색일 수도 있고 둘 다 검은색일 수도 있고 흰색 1개, 검은색 1개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여러 개 있는데 다른 거 다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어. 둘 다 검은색인 경우만 생각하라.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 그래서 문장을 읽고 빨리 조건부는 조건부 확률이네. 이거를 빨리 잡아낼 줄 알아야 돼. 아, 이거는 조건부 확률이다 하는 거를 빨리 잡을 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무슨 경우 중에 생각할 거냐면 2개의 바둑돌이 모두 검은색인 경우 중에만 생각해야 돼. 자, 그럼 2개의 돌이 모두 검은색이 되는 경우는 A를 먼저 선택을 했어. A. 두 주머니 중에 먼저 하나 선택해야 되니까 A 주머니를 먼저 선택을 하고 총 5개가 있는데 거기서 2개를 뽑을 때 5개 중에 2개를 뽑을 때 둘 다 검은색을 뽑기 때문에 3개 중에 2개를 뽑은 거야. 3개 중에 2개. 이게 A 주머니에서 2개를 뽑은 것이 둘 다 검은색인 경우. 또는 둘 다 검은색인 경우는 또 있지. B를 먼저 선택을 하고 B를 먼저 선택을 하고 자, B에는 총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지. 3개에서 2개를 뽑는 경우 중에서 둘 다 검은색이 되는 거는 검은색 2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다. 이게 이제 한 주머니를 선택해서 2개를 뽑았을 적에 검은색이 되는 경우예요. 이 경우 중에서 생각해. 이 경우 중에서. 다른 경우를 생각하면 안 돼. 예를 둘 다 흰색을 뽑는 경우라든가 흰색 1개, 검은색 1개를 뽑는 이런 건 생각하면 안 돼. 요것만 생각하라. 이 중에서 택한 주머니가 B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건 A에서 택한 거, 이건 B에서 택한 거. B에서 뽑았더니 검은색이 2개 들어서 이 부분을 분자에 그대로 써주면 돼. 이거 더하기 이거 분호 이거. 요게 이제 조건 확률 제일 기본 모양이에요. 뭐 더하기 뭐 분호 분모에 있는 것 중에 뭐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조건 확률 시험 나오는 패턴은 딱 요런 패턴. 뭐 더하기 뭐 분호 뭐. 그 요거는 요거 분모에 있는 것 중에 1개가 요렇게 올라.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읽고 조건부 확률이네 하는 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를. 조건부 확률은 어떤 시행을 하는데 일어나는 경우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중에 어떤 거일 때 이렇게 하면 그게 조건부 확률. 전체에서 생각하지 말고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것 중에서 생각하셔야 돼. 주사위를 하나를 던졌을 적에 소수의 눈이 나왔을 때 이렇게. 그러면 눈을 뭐만 생각해야 돼? 지금부터 주사위는 요것밖에 없는 줄 알고 무조건 던졌을 때 소수야. 그럼 내가 여기 뭔지는 모르겠는데 2 아니면 3 아니면 5다 요까지는 알고. 그 중에 홀수가 되는 경우는 얼마인가 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모가 6이 아니고 3이 돼. 소수일 때 했기 때문에 요 3개 중에만 생각해. 그 중에 홀수는 2개다 이렇게. 소수이면서 홀수일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 아니다. 그지? 소수이면서 홀수일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 아니고 소수이면서 홀수는 어떻게 해야 돼? 6분의 소수이면서 홀수는 2개네. 이게 소수이면서 홀수일 확률이다. 지금 그게 아니고 주사위를 던졌더니 소수의 눈이 나왔을 때 한 거야. 주사위 눈을 던지면
소수만 나와. 아니지. 소수가 아닌 것도 나올 수 있고 소수가 나올 수 있는데 아닌 거는 생각하지 말라고. 소수인 것만 생각하라.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보는 거야. 1부터 6까지 보는 거야. 세 개만 보라는 거야. 세 개. 그 중에 홀수는 뭔데? 두 개잖아. 그래서 답이 이렇게. 그런 게 조금만. 조금. 세 사건 ABC에 대해서 A와 B는 독립이고, 자, 항상 아까는 조금 전에 배반이고 있었다, 그지? A하고 B는 독립이다는 말을 딱 보자마자 PA교 B는 PA 곱하기 PB다. 이게 자동으로 나와야 돼. 무조건 이거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예요. 독립이다는 말이 주면 저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이제 또 있네. BC는 또 배반이다 이렇게 했네. BC는 비교 C는 0이다 이렇게 조건이 두 개예요. 비교 C는 0이다. BC는 서로 배반이다 했으니까 이제 뭘 구하느냐면 문제를 쭉 쓰는 거야. PA는 0.4. 자, PA교 B는 이렇다라고 쓰면 안 되고 PA교 B는 요거잖아, 그지? 그 PA 곱하기 PA교 B라고 쓰지 말고 이 말은 PA 곱하기 PB다.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 안에서. 독립이기 때문에. 그 PA는 나와 있네. PA는 0.4 곱하기 PB를 했네. 이게 PA교 B네. 그게 0.3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식으로부터 PB는 자 0.4를 나눠주면 여기 4분의 3이 되겠지. PB는 4분의 3. 됐지? 그럼 이제 지금까지 아는 거 PA는 요렇고 PB는 요렇고 요까지 알아냈지. 자, 그 다음에 B합C가 있네. B합C. 자, B합C는 PB 더하기 PC 빼기 PB교C잖아. 근데 비교C는 여기 나와 있네. 요거는 0이다 라고 나와 있다, 그지? 자, 그래서 B합C는 PB랑 PC를 대는 것 같아. 근데 PB는 조금 전에 구해놨잖아. 4분의 3이라. PC는 아직까지 몰라. 자, 그러면 그게 B합C인데 B합C가 0.9다 있으니까 이 값이 0.9가 돼. 자, 그래서 PC는 0.9 빼기 4분의 3이다. 자, 요거를 계산하면 우리가 찾는 PC 값이 이렇게 나와. 그냥 주어진 문제를 그대로 쓰면 되네. 그대로 표현만 해주면 돼. 그러면 이제 그 식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구하면 되겠구나. 그런 형태들이 돼서 돼요. 이거는 지금 요 문제는 회로 문제인데 조금 간단해. 회로가 간단하니까 시인 대로 안 해도 답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답이 나와. 되게 안 복잡하기 때문이야. 근데 회로 문제는 조금만 복잡하게 만들어 놔버리면 하는 원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풀이할 때 엄청 어려워. 회로는 공부 잘하는 애들도 보면 대부분 다 헷갈려요. 그러니까 어떤 원리로 푼다 하는 거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여기에 건전지가 있어. 자, 전류가 이렇게 통한다. 이렇게, 그죠? 그 여기서 이렇게도 흐를 거고 이쪽으로도 흐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류가 이렇게 통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 스위치가 다 달려서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자, 닫힐 확률, 닫히는 건 뭐 딱 붙는 거야, 그지? 그럼 전류가 흐르는 거지. 닫힐 확률이 각각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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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이게 닫힐 확률이야. 이 회로에 전류가 흐를 확률을 찾는 거야. 이 회로에 전류가 흐를 확률. 자, 요거는 전류가 다 흐른다. 요렇게 흐르다가 A를 타고 요렇게 흘러서 요렇게 흐를 수도 있고, 요렇게 전류가 타다가 여기서 요쪽을 통해서 요렇게 전류가 통할 수도 있거든. 그리고 위쪽 요거를 1단, 밑에 거를 세면 2단이라고 일단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게. 전류는 어떻게 하면 흐르느냐면 1단 또는 2단에서 전류가 흐른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둘 다 흘러야 되는 게 아니지. 즉 다른 말로 하면 적어도 한
단에서 흐른다. 두 단에서 다 흐르는 게 아니고 위로만 흘러도 되고 아래쪽으로만 흘러도 되고 적어도 한쪽 단에서 흐른다. 개념을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아야 돼. 예를 들어 3단만 됐다. 근데 이 개념을 안 들어가 버리면 이제 엄청나게 복잡해서 난리 나게. 적어도 한쪽 단에서 흐르더라. 일단 요게 제일 첫 출발이야. 요게 잘 돼요. 요게. 적어도 한쪽 단에서 흐른다 이 말이야. 그럼 적어도 했잖아. 적어도. 그럼 1 마이너스. 자, 1단에서도 흐르지 않고 곱하기 2단에서도 흐르지 않는 요런 경우를 빼버리면 되죠. 이랬지. 적어도 한쪽 단에서 흐르면 되니까 두 쪽 단 모두 흐르는 경우를 뺄 거야. 그러면 1단에도 흐르지 않고 2단에도 흐르지 않을 요 확률만 이제 계산해내면 되겠지. 자, 이제 앞에 거. 1단에서 흐르지 않는, 이거는 쉬워. 1단에서 흐르지 않는 거. 흐를 확률이 0.9잖아. 그럼 당연히 이건 0.1이지. 그 다음에 요거를 잘 이해해야 돼, 요거. 자, 요거를 잘 이해해야 돼, 요 부분. 2단에서 흐르지 않는다, 이 말이지. 그 확률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야, 이제. 2단에서 흐르지 않을 확률을 곱해주면 돼. 그럼 2단에 봐. 2단에는 1단은 쉬웠어. 근데 2단에는 스위치가 두 개가 있지. 즉, 여러 개가 있는 거야, 여러 개. 여러 개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를 찾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전류가 안 흐르?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한 개라도 탁 끊어져 버리면 전류가 흐르지 못. 그러니까 여기는 뭘 찾아야 되냐면, BC 중 적어도 한 개, 지금 흐르지 않는 확률 구하는 거야. 흐르지 않는 확률. BC 중 적어도 한 개가 뭐 열린다. 이렇게 열리면 안 흐르니까, 그지? 두 개 중에 적어도 하나가 열려버린다.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적어도 하나가 열리는 건 B는 열리는데 A는 안 열리고 C는 안 열리고, 또 B는 안 열리는데 C 쪽이 열려버리고, 또는 B, C가 둘 다 열려버리고. 이게 적어도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들어가. 적어도 하나가 열린다는 것은 1 마이너스 모두 닫힌다. 이쪽도 전류가 흐르고 이쪽도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또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가. 적어도. 그 여기서 마찬가지로 또 여사건 세요. 그럼 1 빼기. 둘 다 흘러야 돼. 둘 다 흐르는 건 0.8, 0.7. 0.8, 0.7. 요게 이제 요 두 번째가 흐르지 않을 확률이야. 그러니까 봐. 여사건이 몇 번 들어갔어. 위에서 한 번 적용, 전체적으로 한 번 적용,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서 또 한 번 적용. 그 두 개를 반드시 여사건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 번을 해야 돼. 여러 번을. 그럼 정리하면 1 빼기 0.1 곱하기, 자, 요 부분은 다시 갈로 열고 1 빼기 0.8 곱하기 0.7 해서 요거를 계산해주면 요게 전류가 흐를 확률이 됩니다. 정리를 반드시 쌤이 이야기 좀 그런 뜻으로 반드시 해놔야 돼. 안 그래버리면 이 회로 수를 늘려버리면 엄청나게 복잡하게 됩니다. 적어도라는 개념으로 안 접근을 하나. 됐지? 한 번만 적어도 쓰는 게 아니고 안에서 또 쓴다, 그지? 그래서 나중에 혼자 하다 보면 막 헷갈려야 돼. 반드시 적어도를 두 번 쓴다 하는 거, 두 번을 써서 풀이해야 된다 하는 그거를 잘 정리를 해서 풀이를 안 틀리도록 해야 돼. 이상하게 풀지 말고. 자, 요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있어. 1 또는 2가 나오면 P를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으로, 시계 바늘이 도는 반대 방향으로 1만큼. 그럼 시계가 어떻게 돌아? 시계는 요렇게 돌지. 시계 바늘이 요렇게 하자. 시계 바늘 오른쪽 요렇게 돌자. 그럼 시계 반대는 요렇게 도는 거예요. 요렇게 도는 게 시계 반대, 요렇게 되는 게 시계 방향. 자,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을 우리는 플러스 방향이라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걸 우리가 마이너스 방향이다. 이렇게 잡아볼게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거를 플러스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를 마이너스 방향.
그럼 이제 주사위를 던졌을 적에 1 또는 2가 나오면 반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 시계 반대가. 그럼 요렇게 도는 거예요. 음수 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4, 5, 6이 나오면 요거는 시계 방향으로 얼마만큼 한 번 던질 때 1 또는 2가 나왔다.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1만큼. 시계 방향으로 한 칸을 이렇게 움직여요. 그런데 몇 번을 던졌냐면 4번을 던졌어요. 주사 4번을 던졌어. 그럼 한 번 던질 때마다 P에서 출발이야. 이거 참 A에서 출발이야. 한 번 던질 때 만약에 1, 2가 나와. 제일 첫 번째 딱 던졌더니 2가 나왔어. 2가. 그럼 이렇게 가는 거야. 반시계로 가요. 또 1이 나왔어. 그럼 또 이렇게 가는 거야. 또 2가 나왔어. 그럼 또 이렇게 가야 돼. 그 다음에 3이 나왔어. 그러면 시계 방향 이렇게. 그럼 C입니다. C. 금방 같이 만약에 주사위가 그렇게 나와. 던졌다. 3, 4, 5, 6, 1, 2니까 요렇게 될 확률은 3분의 1이 될 거고 어떻게? 반시계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일 확률이 3분의 1이야. 시계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일 확률은 3분의 2가 되지. 확률이 다르지 서로. 자 먼저 4번을 던졌다 그지? 그럼 4번을 던지면 만약에 이런 주사위 눈이 3번이 나왔어. 그럼 이쪽 눈은 몇 번 나와? 당연히 한 번이 나오죠. 4번을 던졌기 때문에. 4번을 던졌어. 만약 이런 눈이 3번 나왔다면 이런 눈은 한 번 나오겠네. 만약 이쪽 눈이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게 2번이 나왔다면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게 2번이 나오겠네. 그럼 요거를 몇 번? X번 나왔다 이렇게 할게. 몇 번 나왔는지 몰라. 요걸 X번 나왔다. 그럼 이거는 몇 번 나오는데? 4-X번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제 내가 어디에 가 있는가 봐. 시계 도는 방향, 시계 방향은 A번 나왔어. X번 나왔어. 만약 X가 1이면 한 칸 갔을 거고, X가 2면 하나, 두 칸이 갔을 거고. 몇 번이 나온지 몰라. 나온 횟수만큼 요렇게 한 칸씩 계속 이렇게 가는 거야. 요 X. 요게 나올 때. 근데 요게 나올 때는 4-X번이지. 이게 몇 번인지 뭐, 2번이면 반시계 방향 하나, 둘. 이게 만약에 3번이면 반시계 방향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요. 그럼 시계 방향으로, 즉, 이 양의 방향이라고 생각해. 요 방향으로 X번을 가기 때문에 한 칸씩 X번. 근데 가는데 한 번에 한 칸씩 가는 거야. 그럼 3칸이 가는 거야. 맞아요. X칸을 가요. 요쪽으로 하여튼 X칸을 가게 돼. 요게 X번 나오게 돼. 근데 요게 또 4-X번이지. 근데 그거는 반대로 이쪽으로 가는 거야. 반대로.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이너스 4-X. 요게 이해가 돼야 돼. 반대로 가는 거야. 이게 예를 들어 2번이 나왔어. 그러면 이쪽으로 2번 가면. 이거는 2번이 나왔어. 그럼 이쪽으로 2번 갔지. 그럼 이게 2번이 되겠지. 그럼 이게 반대로 이쪽으로 2번 이렇게 가는 거야. 그거를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랬더니 요게 2x-4. 요 식이 이해가 돼야 돼. 왜 이렇게 썼는지. 2x-4. 근데 여기서 x는 뭔데, x는? 시계 방향으로 가는, 요게 x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x라는 것은 0번부터, 시계 방향으로, 요쪽 방향으로 0번 가는 것부터 최대 몇 번까지? 4번까지 갈 수 있다. 계속 이 숫자들이 나오면 4번 연속 요 방향으로. 그래서 이게 x의 범위가 됩니다. 자, 그러면 2x-4의 범위를 찾자. 요게 위치잖아요. 그지? 위치. 요게 x번 나오고, 요게 4-x번 나왔을 때 위치란 말이에요. 위치. 그 위치는 2x-4는 정감수지. 2가 길게 양수니까. 그럼 x가 제일 작을 때 -4가 되면서 이 수가 제일 작고, 이 수가 제일 클 때는 x가 4일 때. 자, 4를 집어넣으면 8 빼기 4니까 이게 또 4가 돼. 위치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2x-4, 요게 위치다. 요게 x번 나오고, 요게 4-x번 나오고, 요 위치. 자, 이 위치가 만약에 3이었다, 3. 그럼 어디 있어? 1, 2, 3, 여기 있다. 다시 1, 2, 3, 여기. 이게 만약에 -2여서 계산 결과가 1, 2, 여기. 됐지, 무슨 말인지. 그럼 이 위치가
꼭지점 A에서 출발한 P가 꼭지점 A로 돌아올 확률을 찾는 거예요. 네 번을 던져서, 그러면 이쪽 아니면 이쪽 방향으로 네 번에 하여튼 움직여질 거예요. 움직여지는데 A를 출발했다가 도착하니까 그대로 A가 돼 있어. 그럼 이 수가 얼마가 되겠노 생각? 이 수가 가질 수 있는 건 요 범위의 수야. 0이 되면 되겠네. 그럼 요 자리야. 4가 돼도 되겠네. 1, 2, 3, 4 뒷자리 걸어. 마이너스 4가 돼도 되겠네. 마이너스 하면 1, 2, 3 요렇게 해서 또 뒷자리 걸어. 그거 말고는 이제 없잖아. 자, 그래서 요때 x 값을 찾아보면 x는 2x-4가 0 하면 x는 2 또는 2x-4가 4 그럼 8이 되니까 x는 4 또는 마이너스 4일 때는 x는 0. 자, 어떻게 하면 4번을 던졌을 적에 여기서 출발해서 도착도 여기 하느냐 하면 3, 4, 5, 6이 확률이 3분의 1인 요 사건이 2번 일어나거나 4번이 일어나거나 한 번도 일어나지 않으면 자, 2번 일어나서 그럼 요게 2번 나오고 요게 2번 나옵니다. 4번 중에 이 4번 중에 요런 확률을 가진 사건이 어딘가 2번이 나옵니다. 어디 2번?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42가 돼요. 40. 독립시행의 확률. 그럼 어딘지 몰라도 요 사건이 2번 일어났고 요 사건이 2번 일어나면 3분의 2가 2번이 곱해질 거고 3분의 1이 어딘가 2번이 곱해져서 이게 확률입니다. 한 번 시행할 때 확률이 3분의 2인 게 4번 중에서 2번 나온다 이거지. 그럼 이거는 4번이 다 나오는 거지. 요 확률이 4번 연속으로 다 나와야 돼. 연속으로 다 나오는 거는 요거의 4제곱이 한 가지밖에 없지. 또는 이제 이게 한 번도 안 나와야 돼. 그 말은 이게 4번 나온다. 3분의 1이라는 요 확률이 4번 연속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만큼을 더해준 게 다르다. 좀 어렵다. 어려우니까 영상 참고로 내가 다시 한번 다 정리하고 영상 봐도 도저히 뭔지 모르겠다. 그런 건 나중에 자습하러 오든 뭐 이렇게 해가 개별적으로 다시 물어. 48번 중요하대. 그다음 49.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첫 번째에 나온 눈의 수를 A, 두 번째에 나온 눈의 수를 B라고 할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확률을 구하는 풀이 과정을 쓰시오. 자, 주사위 한 개를 2번 던지면 첫 번째 나온 눈은 A, 두 번째 나온 눈은 B. 그럼 한 번 시행할 때마다 A 값 한 개, B 값 한 개. 한 번 시행할 때마다 A 값 한 개, B 값 한 개가 결정이 되는데 그게 몇 가지가 결정이 돼요. 첫 번째 던지면 1부터 6까지 중에 어떤 숫자가 나오고 두 번째 던지면 1부터 6까지 숫자가 중에 하나 나오니까 요게 6가지, 두 번째가 6가지. 그럼 6 곱하기 6. 즉 36가지의 AB를 결정할 수 있는 36가지의 AB를 결정할 수 있다. 6, 6이 30. 36가지의 AB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방정식이 이제 실근을 가지려면 이 AB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면 A제곱 마이너스 4B 판별식이 0보다 이렇게 합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크다 하면 안 돼. 그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지. 지금은 그냥 실근이다 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A제곱이 4B보다 이렇게 되는 AB 순수상이 몇 개 만들어지냐. 몇 개 중에 36개 중에 그게 몇 개 있노? 그거 찾아줍니다. 36가지 중에 그게 몇 가지 있겠는가를 찾아라. 그럼 요거 만족하는 거는 몇 개? 몇 개? 바로 찾는 게 아니고 일일이 찾는 거야. 자, B가 이제 1이야, 1. B가 1이 되면 A는 봐.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2부터 다 되지. 그럼 2, 3, 4, 5, 6 다 되니까. B가 1이 되니까. B가 이제 2가 돼서 이제 8이네, 8. 그럼 3제곱부터 성립하겠지. 여기서는 3, 4, 5, 6입니다. 3이야. 12가 되는 거예요.
16부터 성립하겠네. 9부터 12니까 16부터 성립하네. 그럼 4, 4, 16이니까 4, 5, 6, 1대 성립. 이제 4가 됐어. 16이네. 마찬가지로 4제곱부터 성립하겠지. 이게 4가 돼도 되고, 5가 돼도 되고, 6이 되고, A가. 이제 B가 5가 됐어. 여기 20이지. 그럼 25부터 성립하겠네. 이때는 A가 5, 6만 돼. 이제 이게 6이 됐어, 6. 4, 6이 24니까 역시 25부터 성립하지. 요게 5도 되고 6도 되고. 그럼 요게 몇 개? 9개, 15개, 19개 되겠지. 그래서 36가지 중에 19개이고 A, B 상이 요 조건을 만족한 실수가 돼요. 그래서 답은 36분, 36분은 19다. 자, 150. 10원짜리 동전. 자, 10원짜리는 1개, 10원짜리 1개, 그 다음 100원짜리 동전은 2개, 자, 100원짜리는 이렇게 2개, 그 다음 500원짜리는 3개가 있어. 500원짜리는 3개, 500원짜리는 3개. 요렇게 동전이 6개. 이 6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진 거야. 던지면 떨어지면서 요 10원짜리는 앞면 아니면 뒷면이 되겠네. 요것도 마찬가지. 6개가 다 그렇게 되겠지. 그럼 만들어지는 경우는 몇 가지? 동전은 1개가 나타낼 수 있는 게 2가지니까 2가지 중에 하나씩 선택할 거야. 그래서 2의 6제곱, 즉 분모는 2의 6제곱, 64가 됩니다. 2. 자, 중에서 이제 무슨 조건을 만족하라라고 했느냐면 앞면이 나온 동전의 금액의 합이야. 금액의 합이 100원 이상이야. 100원 이상. 100원 이상일 확률을 찾는 거야. 100원 이상. 다 100원 이상이지 뭐. 거의 다 100원 이상이야. 이래지 무슨 문제? 앵간하면 100원 이상이지. 100원보다 적게 되기가 엄청 힘드네. 그러면 이제 100원보다 작은 경우가 몇 개 있노? 그것만 찾으면 끝이네. 그지? 100원보다 작은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는가 보자. 이게 10원이 나오고. 이거는 다 이렇게 뒷면이 나오거든요. 그럼 동전이 값이 없다. 그지? 몇 가지 이게? 이 한 가지. 이게 한 가지. 이거 말고 또 있어, 없어? 꼭 없을 것 같지? 나도 처음에는 없다고 생각했어. 잘 생각해봐. 또 있잖아. 이게 뭐가 되면? 이게 또 이렇게 되죠. 그럼 0원이잖아, 0원. 그것도 100원보다는 작은 경우. 그런 게 또 한 가지. 요거 잘 이해해야 돼. 빠뜨리기 쉽다, 그지? 꼭 10원만 또 되는 거야. 10원 또 되지만, 빵원이 돼야 돼.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돼. 그럼 요게 64분의 2니까 32분의 1이지. 그럼 답은 32분의 31이 돼. 거의 다 100원보다는 다 이상입니다. 거의 다. 이 사건을 잘 이용 못하면 엄청 복잡하다 이거는. 그지? 다 해야 되니까 나머지 거. 그래서 항상 확률을 구한다든가 경우의 수를 찾는다든가 이런 경우는 반대로 하면 간단한지 아닌지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하면서 한다는 거 잘 주의하고. 51번 두 사건 AB에 대하여 그대로 적어주면 되네. PA가 2분의 1 그대로 나와 있고 PB도 나와 있네. PB는 3분의 1 그대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쓴다. 요거 조건 확률이네. PB 분의 PA B 더하기 PA 분의 PA B를 했더니 요게 6분의 5였다. 를 했더니 6분의 5였다. 근데 PA, PB는 나와 있네. 위에서. PA, PB 나와 있으면 그거 집어넣어 버리자. 자, PB 자리에 3분의 1 집어넣었다. 그 다음에 PA 자리에 2분의 1도 집어넣었다. 그대로 집어넣었다. 집어넣고 분모 분자에 3을 곱해봐. 그 분모는 1 되지. 그 분자는 3PA B가 되고
자, 분모와 분자 2를 곱해 뿌리면 분모는 1, 분자는 2PA 교 B가 돼. 즉, 두 개를 더하면 5PA 교 B다. 이렇게. 그게 얼마냐면 6분의 5야. 자, 양변 5를 나눠버리면 PA 교 B는 6분의 1이다. 요게 이제 요 조건이 요거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아는 게 현재까지 문제 준 게 요놈 죽고, 요놈 죽고, 요놈 죽다. 그지? 자, 그래 놓고 이제 뭘 확인하라 해서 독립이가 아니가 이거 묻는 거예요. 자, 독립이가 아니가 항상 PA 교 B가 PA, PB 요거 두 개를 곱했는가 하고 같나 다르 그거 확인만 해줍니다. 그럼 교집합이 지금 6분의 1이라 했고 PA가 2분의 1이고 PB가 3분의 1입니다. 그죠? 등식이 성립하지. 성립하기 때문에 요거는 독립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독립은 딴 거 없다. 계속 이걸로 문제 풀어라 이 말이에요. 교집합은 각각의 사건을 곱했는가 하고 같다가 성립하면 그게 독립이 됩니다. 자, 마지막. 어느 항공사에서 운행되는 헬리콥터 좌석을 예매한 후에, 자, 예매했다고 다 오는 거 아니지. 취소할 수도 있다. 그지? 그 취소할 확률이 4분의 1이에요. 그 말은 예매를 하고 헬기를 타러 올 확률은 4분의 3이다 이 말이지. 안 올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올 확률은 4분의 3이다. 이 항공사에서 취소할 확률을 고려해서 좌석은 3개가 있어. 3개의 좌석에 대해서 5건의 예약을 받았어. 자리는 3개밖에 없는데 그래도 뭐 많이 해도 상관없어. 누가 안 오니까. 그지? 안 올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런데 3개의 좌석밖에 없는데 5건을 받았어. 그럼 엔간하면 큰일 나겠지. 그지? 그런데 좌석이 부족하게 되면 그게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날 확률을 구하시오 이 말이에요. 좌석이 부족할 확률을 구하라는 말은 손님이 몇 명이 오는 거예요? 4명이 오거나 또는 5명이 올 확률을 구하라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좌석은 3개밖에 없잖아. 근데 예매하기를 5명이 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좌석이 부족하냐면 사람이 4명이 오거나 또는 예약한 사람 5명이 몽땅 와버리면 좌석이 부족하게 돼요. 자, 요 두 개의 확률을 구하시오야. 자, 4명 온다. 자, 5명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5명이 있어. 자, 4명 오는 거 구한다. 4명. 자, 4명인데 4명이 A, B, C, D가 온다는 말이 아니잖아. A, B, C, D가 올 수도 있지만 B, C, D가 올 수도 있고 C가 안 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B가 안 오는 게 여러 가지 있겠지. 그래? 그럼 이 중에 올 사람을 먼저 정해야 돼. 올 사람을 정해야 돼. 4명이 오는 그 경우를 찾는 거야 지금. 누가 올 건데? 5명 중에 4명. 그러면 이제 누가 딱 결정이 돼. 그런 방법수가 이만큼입니다. 4명이 오더라도 A가 안 와서 4명이 될 수도 있고 B가 안 와서 4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5가지. 그럼 이제 이 경우 중에 이제 4명은 왔고 4명은 1명은 안 왔지. 그럼 확률은 그럼 어떻게 돼? 각각일 때 확률은 올 확률이 4분의 3이잖아. 이 오는 확률이 4번 일어난 거야. 오지 않는 확률이 4분의 1이지. 그게 1번이래. 이게 이제 4명이 왔다는 거지.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자, 독립시행의 확률은 시험 나온다, 안 나온다? 100% 나와, 이거는. 그 책에 보면 여러 가지 형태들 나와 있다, 그지? 100% 나온다, 있다. 그 다음에, 5명이 몽땅 다 와버렸어. 그럼 올 확률이 4분의 3이지. 오고, 이 한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다 오거나 다 오지 않는 건. 이럴 때 이제 앞에 뭐 50, 뭐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냥 올 확률이 4분의 3인데, 요 확률이 연속적으로 5번 일어납니다. 그러면 4명 오거나 또는 5명 오게 되면, 요게 바로 좌석이 부족하게 될 확률이다.